자,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첫 관문으로 볼 수 있는 재판이 있는 날입니다. 바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있는데요. 먼저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시죠. 자기야. 네. 아니 이게 제가 잠시 기절을 했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우리 남편이요. 이 사람아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되게 뭉클했어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과하신다고 하니까 후보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지요? 진심으로 사과드리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1심 선고가 이제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법카 유용과 관련된 1심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이제 곧 내려질 텐데요. 자,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SNS에 구구절절한 사연에 편지를 올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 김혜경 씨를 향한 절절한 마음을 고백한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올라온 내용이어서 저희가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네 건달도 가족은 안 건드린다는 속설을 믿는 나의 상식과는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가 됐다. 그러면서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가난해서 못해준 반지를 꼭 해줄게 라고 김혜경 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그 전문을 지금 들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저 내용. 처음에는요.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에게 라는 제목의 편지입니다.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생면부지 성남으로 와 팔자였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살 아가씨라는 글로 이제 시작하는 긴 글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쭉 설명을 하고 뒷부분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평생 나를 아직 자기야라고 부르며 자신보다 남편과 아이들을 더 챙기는 혜경이.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언젠가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해준 반지를 꼭 해줄게. 우리 힘내자. 혜경아 사랑한다. 뭐 이렇게 맺음 글을 썼습니다. 자, 야당 대표가 법원에 선고를 앞두고 이런 구구절절한 편지를 아내에게, 이게 뭐 개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이하네요. 저는 우리 채널에 보면 요즘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금쪽 같은 내 아내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을 읽어보니까 보통의 정치인의 글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가장의 중년의 글이라는 점에 있어서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런 거겠죠. 본인이 정치 안 했으면 사실 뭐 배우자가 뭐 누구한테 밥 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구설수에 오를 일도 없었고, 또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 평생 가더라도 재판정에 뭐 가볼 일도 없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어떤 정치인을 만나서 뭐 많이 젊었을 때 고생도 좀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재판도 받게 되고 오늘은 이제 선고까지 이렇게 앞두고 있으니까 그게 참 마음적으로 좀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긴 글이에요. 앞뒤에는 이제 아내에게 어떤 절절한 마음을 고백하는 글의 형식을 취했지만 안에 내용을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선이 지고 나서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 수년 동안 100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조작 수사가 계속됐다. 천번을 향하는 무수한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 조사. 진실은 나의 편이라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쓴 이 편지라는 형식을 빌어서 가운데는 본인의 억울함을 또 호소하는 내용이군요. 본인에 대한 장외 변론 내지는 장외 변명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원외 최대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
내일 법원 앞에서 집회를 예고하고 있죠. 그리고 주말에 또 민주당에서 대대적인 장외 집회를 예고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림으로써 자기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고 내일 선거 결과가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흩어지지 말고 계속 집회 동력을 유지해달라라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다분히 담긴 글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뭐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김혜경 씨가 지금 오후 2시에 선고가 되더라도 감옥에 갈 가능성은 없잖아요. 네.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을 뿐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저렇게 오버를 해야 되는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또 그 뒤에 있는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등 해서 일련의 사건들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본인의 운명을 이미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선고가 내려지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자, 이 김혜경 씨가 재판에 서게 된 건 지난 2021년 8월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 선언한 뒤에 있었던 점심 식사 때문이었는데 이 당시에 전현직 국회의원 부인 3명과 또 같이 따라온 기사나 뭐 같이 동반자 대여섯 명에게 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밥을 산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에 본인의 이 SNS에 절절한 사연에 글을 올린 것 이외에도 이전부터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배우자가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닌다며 분노를 하기도 했었죠. 자기 밥값 자기가 냈는데 제3자들이 제3자의 밥값을 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 아내는 7만 몇천 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저 역시 이렇게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불공정과 이 무도함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당시에 이 밥값을 카드로 결제한 사람은 김혜경 씨의 사적인 수행 비서이죠. 그 역할을 했던 배모 씨였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 씨는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죠. 그리고 김혜경 씨는 지금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오늘 1심 선고에서 과연 이 검찰의 구형량을 기준으로 어떤 이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혜경 씨가 만약에 지금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내릴 경우에 아마도 다음 선거 때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렸어요. 여보, 여기 왔습니다. 제가 좀 전에 놓쳐가지고 엄청 불안한데 자꾸 후보 교체하자 이러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싸움 나요. 자, 여러분, 이재명은 안동의 곡식을 먹고 자란 안동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함께 사는 김혜경은 안동 김씨입니다. 자, 오늘 김혜경 씨가 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게 될 경우에 배우자인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혜경 씨 본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검찰 구형량대로 벌금 300만 원 확정이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그런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나 뭐 이런 거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선거 범죄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바로 의원직을 잃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것은 그 원래는 당해 선거에서 후보의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을 받으면은 의원직 상실 사유에 해당해요. 그러나 같은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는 해당이 없고, 다만 지금 오늘 김혜경 씨가 오후 2시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앞으로 그런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5년간 선거권이 제한이
됐죠. 김혜경 씨의 선거권. 그렇죠. 김혜경 씨 네. 본인의 선거권이 제한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설령 어떤 선거에 계속 출마를 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같이 투표하는 장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선거권이 없으면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도 못 하기 때문에 아하. 김혜경 씨는 일체의 그 배우자를 위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선거가 2시에 진행이 될 테니까요. 네. 그 추이가 좀 주목이 됩니다. 오늘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수사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재판을 미리 좀 짐작할 수 있다는 그런 성격도 역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조직적으로 제가 일하는 동안에 늘 있었던 일이라서 이거는 김혜경 씨가 몰랐던 일도 아니고 직접 관여를 했던 일이라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해온 이 같은 일들은 명백한 범죄 행위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도 안 되는 일입니다. 배수 씨가 저희는 배달의 민족이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특정 업체를 말한 게 아니라 네네네. 어떤 의미로 얘기한 건가요? 저희는 늘 그 이재명 지사 자택으로 물건을 나르거나 아니면 음식을 갖다 주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항상 있었으니까요. 그냥 우리는 배달부다. 네. 자, 오늘 선고가 나오는 건 김혜경 씨 이 본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은 지금 수원지검에서 이번 달 내에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기소할 전망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 경우에는 지금 액수가 달라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은 10만 얼마지만 이건 지금 단위 자체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액의 금액은 지금 추정되는 게 한 2천만 원 정도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라는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 범법 행위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주변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뭐 이거에 대해서 큰 어떤 문제의식 없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배우자로서의 그 인식, 법 문제를 다루는 인식, 그리고 지사로서의 공적인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 이 판결이 오늘 나오면 그러면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법원에?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결국 1심 판결이 내려지면 거기서는 김혜경 씨와 그 경기도청 5급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와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 법원이 명확하게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공모 관계가 인정이 되면은 나머지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전체 내용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는 아마 건너뛰고 바로 이재명 대표 부부를 기소하는 그런 단계로 이르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오후 2시부터 김혜경 씨의 법카 사용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제 내려질 건데요. 잠시 후에 내용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